안녕하세요.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1982년 초등학교 6학년 5월의 일기입니다. 일기장 상단에 빨간 볼펜으로 쓴 글씨가 보입니다. 너의 일기를 읽을 때마다 선생님은 한 편의 동화를 읽는 것 같구나. 참 잘 썼다. 매일을 반성하는 태도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거란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니 선생님 생각이 더 납니다. 그럼 산골 소녀의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1982년 5월 16일 일요일 맑음. 제목 고추 심기. 다른 곳의 밭에는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조차 모르게 살랑살랑 부는데 우리 집 고추 심는 밭에는 바람이 얼마나 센지 바람을 바로 맞으면 숨이 막힌다. 이 밭은 원래는 산이었는데 개간하여서 지금의 밭이 되었다. 10년 동안 농사를 지었고 11년째이다. 바람이 센데도 아가를 데리고 왔다. 아가가 감기 든다고 움막을 쳤다. 아버지께서 나무와 정부미 포대를 이어 만든 것을 갖고 오셨다. 비록 모양은 없었지만 훨씬 바람이 약했다. 영자가 아가와 함께 집에서 놀면 될 텐데 기어이 온다고 하여 시간을 낭비하여 안타까웠다. 어제 깔아놓은 비닐에 고추를 심었다. 웅덩이에 물을 호수로 끓여들여 물을 주었다. 오전에는 물이 모자라지는 않았지만 오후에는 물이 말을 듣지 않았다. 늦게서야 완전히 고쳐 호수에 물이 가득 차 나왔다. 물 때문에 조금밖에 하지 못했다. 난 열심히 했다. 어제 아버지께서 월요일에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엄마는 내가 조금이라도 일을 덜 하게 하려고 애쓰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난 결석을 하기 싫었다. 이번에 결석하면 6년간 개근상 한 번도 못 타본다. 꼭 개근상을 타고 싶은 것이다. 1982년 5월 17일 월요일 맑음. 제목 금화가 돈 잃음. 금화가 아침에 학교에 오더니 돈을 잃었다고 했다. 매우 당황하고 있었다. 돈 지갑에 700원을 같이 넣어 두었는데 지갑을 잃었다고 한다. 학교에서 잃었다면 덜해도 등교 중에 잃었다니 더 걱정이 됐다. 왜냐하면 금화가 짐작하고 있는 아이를 나에게 말해 주었는데 명숙이 동생 장흠이었다. 명숙이와 금화는 성격이 서로 이기려고 하는데 자꾸만 싸움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 또 명숙이와 금화는 조그만 일이라도 그 아이와 따지고 싸운다. 어디에 쓸 것인지는 몰랐다. 비록 많은 돈을 잃어 당황하는지라 대강 짐작하지만 확실히 알고 다른 아이에게 퍼뜨리든지 할 것이지. 나도 사실 5학년 2학기 때 2,500원을 잃었을 때 의심한 아이가 있었으나 별로 기색하지는 않았었다. 이번 일은 나는 상관이 없다. 금화보다 먼저 왔기 때문이다. 혜순이가 얄미워진다. 4학년들은 오전반 오후반이 있다고 자랑하였다. 3학년도 집에 올라가기가 싫어서 실컷 놀았다. 중학생들은 3교시를 마치고 집에 갔다. 깜깜해도 가기 싫었다. 영희, 영란, 금화, 명숙, 정희와 같이 왔다. 우리 마을에 다 왔을 때 영희 엄마가 야단을 치셨다. 나는 비록 야단 맞지 않았어도 더 마음이 아팠다. 나만이라도 빨리 왔더라면 아이들도 빨리 왔을지 모르기에 미안했다.
1982년 5월 18일 화요일 맑음. 제목 미술시간. 미술시간이었다. 4교시 5교시의 수채화였다. 필요한 것 꾸미기였다. 즉 상품 포장지이다. 교과서에 2가지 포장지가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그리라고 하셨다. 어쩌다가 난 좀 어려운 것을 골라 애만 먹고 완성도 못했다. 점심시간 6교시에도 다 하지 못해 청소 시간에도 색칠하고 집에 와서 겨우 완성시켰다. 6교시까지 완성한 아이들은 선생님께 검사 맞았다. 내일까지 검사하고 점수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다. 어제 폐품을 가져와야 하는데 잊고 안 가져왔다. 오늘도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다. 중학생들은 2교시로 마쳤다. 내일 특할 시간에 가사부에서 먹을 것을 만들어 먹는다고 가사부에 다니는 아이들은 마음이 들떠 있었다. 국어 시간이었다. 우리의 노래 솔바람이란 동시에 대해 공부를 했다. 솔바람 읽으면서 그 경치 그려보니 참 표현을 잘 나타내었고 나는 상상도 못할 비유의 표현이 아주 잘 되어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참 잘 지었다고 생각되었다. 1982년 5월 19일 수요일 흐림. 제목 참 엄마의 얼굴 고추밭. 참 엄마는 집에 가시고 아가는 고무 다라이 속에서 놀고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 빠르게 일하시고 나는 심부름꾼. 멀리 엄마 오면 아가는 꾀꼬리, 멀리 오는 엄마도 소리 지른다. 하얀 꿈의 나라 손님 무럭무럭 오르는 국밥, 빨간 고추장, 된장, 상추, 구수한 달콤한 냄새, 농사 잘 되게 해달라는 고시네. 이웃밭 아저씨 불러 빙 둘러 앉아 먹으며 놓여지지 않는 숟가락. 엄마의 얼굴. 오늘은 우리 집 비닐 까는 날. 엄마는 애쓰신다. 내가 조금이라도 쉽게 힘 안 들게 하시려고. 그날 밤 엄마는 고되셔서 헛소리 하셨다. 짜게진 손발, 깨어진 손발, 정신없이 주무시며 벙긋 미소 지으시는 엄마의 얼굴, 가슴을 뜨겁게 한다. 고추밭. 비탈진 구석 우리 집 고추밭에는 간들간들 말없는 고추, 푸르름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쑥쑥 자라서 알찬 열매 맺을래. 오늘은 뿌리 하나 크고 내일은 가지 하나 뻗고 모레는 잎 하나 달리고 쑥쑥 자라만 간다. 선생님께서 직기부는 자료실 청소 마치고 모이라고 하셨다. 선생님께서는 참, 봄물, 고추밭, 담배밭, 엄마의 얼굴이란 제목을 주시고 한 가지씩만 지어오라고 하셨다. 1982년 5월 20일 목요일 흐림. 제목 운수 좋은 사람. 6교시가 끝나고 가방을 챙겼다. 선생님께서는 교탁에 서 계셨다. 책상을 물리고 아이들이 장난치고 떠들었다. 선생님께서 혜순이를 보시더니 소리 없이 웃으셨다. 한참 후엔 이런 말씀을 하셨다. 혜순이가 우리 반에서 제일 얌전하다. 기가 막혔다. 아이들 모두가 선생님을 흉하였다.
혜영이와 싸우고 삐뚤어져 말 안 하고 서 있는 것을 얌전하다고 하니 우습기만 했다. 말다툼하고 칭찬받는다. 다시 한번 생각해도 우습다. 나는 이상하다. 내가 만일 과자를 어쩌다 공부 시간에 먹으면 꼭 들킨다. 먹기는 몇 번밖에 먹지 않았는데도 번번이 지적받고 들킨다. 다른 아이들은 매일 먹어도 안 들킨다.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이런 말을 했다. 일부러 지우개를 떨어뜨려 놓고 주우러 가서 실컷 먹고 온다고 했다.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먹기 싫다. 차라리 안 먹는 것이 좋지. 나의 혈액형이 AB형이다. 영숙이가 말하던데 혈액형이 AB형이면 바보 아니면 천재라고 했다. 천재는 성격이 누가 놀리면 싫어하고 많이 웃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누가 놀려도 웃음으로 반겨주고 많이 웃으니 그 반대이다. 어쩜 바보일지도 모른다. 1982년 5월 21일 금요일 맑음. 제목 생각은 싫다. 점심시간에 영숙이에게 편지 써야지. 배움책 들여다봐야지. 집에 있으면 학교에 가서 할 일을 집에서 생각하고 학교에서는 집에 가서 할 일을 생각했다. 그러나 그 좋은 생각이 하나도 실천되지 않았다. 모두 허사가 되고 나니 속만 상하고 바보스럽고 지긋지긋하고 골치만 아프다. 생각은 싫어졌다. 헛된 망상만 하고 마음만 답답하다. 꼭 실천해낸다고 혈서를 쓸 수 있는 일이라면 생각하겠다. 선생님께서 4월 29일 날 나를 독종이라고 하셨다.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독종. 아직 그 뜻은 상세히 모르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다. 선생님께서 무엇을 보고 독종이라고 하셨는지도 모른다. 독종 때문에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모두가 갑갑하게 맞장구 칠 뿐이다. 순남이네 아이들에게도 물어보았지만 새로운 말은 하지 않았다. 이젠 독종이란 말을 묻기에도 지쳤으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말은 꼭 기억하고 있다. 벌써 세월 하나는 빨라 5월도 하순에 이르렀다. 또 조금만 있으면 시험이겠지. 어서 시험을 치러 95점이 넘고야만 말겠다. 그래서 남진이 혜순이의 콧대도 꺾어주고 해야 이번 시험에서 울었던 눈물값도 할 것이다. 1982년 5월 22일 토요일 맑음. 제목 엄마. 저녁밥을 먹을 때 마음이 편하지 못하였다. 아침에 아버지께서 학교에 가지 말고 고추 심자고 하셨다. 그때 엄마가 아프셔서 일을 못한다고 하여 학교에 보내자고 하여서 학교에 간 것이다. 그래서 더워도 견뎌내고 재빠르게 발을 움직여 빨리 왔다. 같이 오던 영숙이, 필려, 금숙, 종순, 덕수, 재경이가 사진관에서 돈을 내고 사진기를 빌려와 사진을 찍었다. 다른 아이들이 찍는 것을 보니 나도 찍고 싶어 다른 아이들이 자꾸 찍으라고 해서 영숙이와 같이 한 판 찍었다. 사진 찍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일찍 온 편이다. 값은 200원이다. 엄마는 밭에 가지 않고 있었다. 나는 와서 숙제를 했다. 엄마가 아프다고 했더니 아버지께서는 나를 밭에
일하러 보내지 않았다고 엄마를 야단쳤다. 또 아프시면서 저녁을 안 시키고 있다고 엄마를 야단치셨다. 책만 들고 있으면 뭐가 되냐? 명숙이는 새벽부터 일하고 일찍 와서 일을 돕는데 그러면 중학교도 없어.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만이야.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중학교에 안 보내준다는 말을 하실 때 눈물이 핑 돌았다. 엄마는 엄마 혼자 모든 일을 다 한다. 엄마를 보면 눈물이 옷깃을 적셨다. 1982년 5월 23일 일요일 맑음. 제목 일하기. 아침 일찍 밥을 먹고 고추 모종과 담배 모종을 뽑아서 온 식구가 모두 밭에 갔다. 아가는 내가 없고 아버지는 고추 모종, 담배 모종과 점심밥을 지게에 짊어지시고 엄마는 물을 가지고 영자는 아가의 옷을 보자기에 넣어왔다. 집에서 꽤 먼 밭이라서 숨이 찼다. 고추밭에 다다랐다. 먼저 번 가정 실습 때 비닐 깔고 조금 심었는데 엄마와 아버지께서 벌써 거의 다 심고 5골만 비닐 깔고 심으면 되었다. 다 심고 먼저 번 심은 고추가 혹시 죽지나 않았나 싶어 두루 돌아다녔다. 기심이라는 검은 벌레가 줄기를 집어 삼킨 것이 있어서 다시 심었다. 집에서 점심밥까지 갖고 와 밥머리에서 펴놓고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산 좋고 공기 좋은 경치 좋은 곳에 등산을 오기는 잘 왔는데 주인 잘못 만나 일을 한다. 점심 먹고는 담배밭에 가서 죽은 곳을 못 읊고 집에 내려왔다. 내일 키 재고 몸무게 달고 앉은 키 재고 가슴둘레 재고하는 체격 검사를 한다고 하여 목욕을 했다. 빵떡을 했다. 진규가 다른 집에서 떡해 먹는 걸 보고 무척 먹고 싶어 하여 어제 밀가루 800원짜리 한 봉을 사왔다. 일할 때 다른 집 모두가 떡을 해서 참으로 먹는다고 한다. 1982년 5월 24일 월요일 맑음. 제목 담배밭. 길고도 좁다란 호숫길, 뽀얀 물방울 가득, 그 속에서 커가는 담배, 따가운 햇볕 속에서 못 살겠다는 소리, 비닐 구멍 뚫어주면 새장 안에 갇힌 새가 바깥 세상 구경한다. 흐르는 땀 씻어 보내는 담배밭, 담배잎 자라만 간다. 산골짜기 동그란 웅덩이, 조래 들고 물 주는 나, 물져 나르시는 아버지. 목마른 어린 담배, 물 더 주려고 하면 조금만 주라고 야단치신다. 골짜기 웅덩이에 갔다 오면 땀방울 얼굴을 씻으며 물 적게 주겠다고 대답한다. 아버지 옆집 아저씨와 싸우는 소리, 비가 원망스럽다. 3학년 때 건대락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일기에 동시, 동료, 노래 등을 써도 된다고 하셨다. 철부지한 3학년 때의 일들을 회상해 보니 어린 꼬마 3학년이 되었는 것 같다. 1982년 5월 25일 화요일 맑음. 제목 어머니의 목소리. 아침 늦게 일어났다. 어제 저녁 좀 늦게 잠을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결에도 쨍쨍하게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성남아,
일어나 학교 가라. 성남아, 성남아. 내가 깰 때까지 목 아프게 부엌에서 밥 지으시며 부르셨다. 마치 내가 뭉게뭉게 하얀 솜 같은 구름 위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늘의 천사가 부르는 것 같았다. 그때 잠은 내가 언제 잠을 잤나? 할 정도로 싹 가셨다. 벌떡 일어나 대답하고 학교 갈 준비에 서둘렀다. 엄마가 아침에 돈 500원을 주며 뽀빠이 20원짜리 20봉을 사오라고 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 웬일일까? 돈도 많지 않은데? 궁금하여 물어보았다. 진규가 아가를 안 봐서 두고두고 진규 달래서 내가 말하려고. 이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숙제를 집으로 오는 도중에 한다. 일찍 오면 빨리 가야 한다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 놀고 싶기 때문에 숙제를 다 하고 올 때에는 달림이 둥둥 떠오를 때는 발걸음이 빠르게 움직인다. 며칠간 계속하고 도중에 엎드려서 숙제한다. 집에 와 이 신세 한번 생각하니 가슴만 아플 뿐이다. 오늘 금동영의 생일이라고 하여 수첩을 하나 만들어 축하해 주었다. 동해의 동생이다. 친엄마 없는 동영이가 가엾었다. 1982년 5월 26일 수요일 흐림. 제목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한 일, 고마움. 우리 반 자연연구 수업을 하는 날이다. 아침 자습을 끝내고 꽃꽂이를 바라보았다. 꽃의 종류가 2가지밖에 안 꽂혀 있었다. 그때 세림이라는 선생님의 딸이 교무실 쪽에 와 있다고 춘옥이가 교실 문을 들어서면서 이야기했다. 세림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뛰어나갔다. 교무실 쪽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교무실 쪽으로 내려갔을 때 화단에 예쁜 보라색 꽃이 피어 있었다. 매일 보지만 너무 예뻐 나도 모르게 2개 꺾어 꽃꽂이에 꽂아두었다. 1교시 시작될 때 선생님께서 누가 어디서 꺾어왔는지 물으셨다. 그때 아차, 한 가지 잊고 꺾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께서 700명이 볼 꽃을 55명이 보면 되나? 오히려 다른 선생님께 욕만 듣는다고 하셨다. 내가 한 행동이 부끄러웠고 이 행동이 옳은가 나쁜가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 것이 원망스러웠다. 점심시간에 내 도시락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숟가락을 들고 먹으려고 할 때 금자가 저희 할머니 집에서 일하는데 점심 먹으러 같이 가자고 했다. 내 도시락도 쌓아왔고 점심시간에 할 일도 많아 무조건 안 된다고 했다. 금자는 도시락을 싸서 가방에 넣고 끌고 갔다. 상리가 금자네 집이다. 한 줄을 잊고 쓰지 않았던 것이 있다. 이 편지를 읽고 훈계나 경고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간절한 부탁으로 알아다오. 이걸 빠뜨려서 영숙이가 경고로 알고 답장을 풀밭에서 써주었다. 분명 영숙이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만큼 변하지 않았다고. 다른 아이들은 덕수가 사진이 나왔는데 돈이 없어 못 찾았다고 하여 자기 얼굴 보려고 사진관에 가 보러 갔다. 영숙이와 나는 남아서 마음에 걸렸던 일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다시 우정의 친구로 되겠다고 난 약속했다. 이젠 머리 아프던 일이 한 가지 없어졌다. 어제 내 자리가 바뀌었다.
선자가 선생님께 재환이 내가 우리 자리에 와야 자연 실험 분당 꾸미기가 쉽다고 말씀드려 4번째 자리로 앞에 와 앉았다. 기뻤다. 체력 검사를 했다. 나의 키는 138.5이고 앉은 키 76.5, 몸무게 37, 가슴둘레 72였다. 키는 많이 컸고 몸무게가 하도 많아 은근히 걱정이 됐다. 옷을 그대로 입고 했다. 1982년 5월 28일 금요일 맑음. 제목 바보 같은 집가 현숙이. 5교시를 마치고 자료실 청소도 마치고 교문 밖으로 나왔다. 햇볕이 매우 따갑게 내리쬐었다. 명숙이 금화 셋이서 천천히 발걸음을 움직였다. 목욕하러 가자고 내가 말했더니 모두 더운지라 간다고 했다. 가방을 농협 농기구 센터에 시멘트 칠해 둔 곳에 가방을 두고 강에 갔다. 기분 나쁘게도 여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춘옥이네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춘옥이 집 쪽으로 가다 보니 재화 혼자 왔다. 춘옥이 선하는 안 오는가 하여 물었더니 순자네 집에 갔다고 한다. 그래서 또 우리도 데리러 갔다. 가다가 미화, 춘옥, 선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선자는 선자 엄마가 있어 못 온다고 했다. 강에 갔다. 올해는 처음이다. 물이 깨끗하지 못하고 뿌연 편이었다. 수영도 못한다. 작년에는 수영을 했는데 그 물에 눈을 넣기는 싫었다. 햇살이 났을 땐 덥고 구름에 막히면 오돌오돌 떨었다. 아무래도 바보, 내가 바보인가 봐. 가까운 곳에 있는 아이들도 오지 않는데 먼 곳에 다니며 목욕을 하러 가다니 하늘도 무심하지. 그때 비나 주룩 내렸으면 가지 않았을 텐데. 현숙이가 영숙이 집에 왔다. 처음에는 기뻤으나 전학 간다는 소리에 어쩐지 마음이 철렁했다. 현숙이는 내가 중학교 1학년 중 3번째로 잘 알고 있다. 1982년 5월 29일 토요일 맑음. 제목 결석 근심 걱정. 이번 월요일부터 아버지께서는 한 이틀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엄마의 덕분으로 토요일 하루 결석하게 되었다. 담배밭, 흙 떠붓기를 해야 한다. 한 번 정도 결석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막상 다가오고 보니 눈물이 나고 가슴을 찢었다. 6학년이란 6년 동안 개근 한 번 못 해보다니. 꼭 한 번이라도 개근해 보려고 했지만 가슴을 찢는 듯함을 참지 못해 엄마에게 원풀이를 해서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선생님께 학교에 못 나간 것과 나가지 못한 나의 사정을 자세히 적어 편지 봉투에 넣어 정희에게 주며 금 하나 명숙이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밭에 가서도 학교 안 간 것을 갚기 위해 아버지 어머니 누구보다 더 많이 하려고 애쓰고 밥 먹으러 갈 때 몇 폭이라도 더 하기 위해 늦게 나가고 빨리 들어왔다. 밭에서 저녁 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다. 금화가 사회시험지를 갖다 주었다. 밤에는 명숙이가 왔다. 와서 숙제를 가르쳐 주었다. 일부러 우리 집까지 와서 시험지를 갖다 주고 숙제를 가르쳐 준 명숙이에게 고마웠다. 명숙이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6월 4일 날 5월 말 고사 시험을 친다고 하니 걱정이 되었다.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다. 1982년 5월 30일 일요일 흐림.
제목 일하기. 우리 식구끼리는 담배밭의 흙을 다 못 떠붓기 때문에 재경이 미희 금하를 일해달라고 했다. 예정대로 아침에 왔다. 밭에 가면 또 지긋지긋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된다. 담배 흙을 떠붓지만 어려움이 겹친다. 호미로 일항에 들어간 부분에 풀을 끓으며 그릇에 담아 매 포기마다 떠붓는다. 흙을 떠부으면 눈에 흙이 들어가고 호미를 어제부터 지었기 때문에 손목이 아프고 엄지손가락 중간마디 밑에 동그랗게 부풀어 올라 몹시 아프고 손은 풀물이 들어 엉망이다. 저녁 일찍 모두 다 마치고 감자밭에 풀도 더 뽑고도 일찍 왔다. 어제는 내 친구가 하나도 없어 말동무도 없었는데 오늘은 금화 재경이가 있으니 심심하지는 않았다. 저녁에 엄마가 어느 때보다 더 따뜻했다. 그런데 걱정이다. 사회 숙제가 80쪽에서 86쪽까지 문제를 100개 만들어 오기이다. 아직 30개밖에 못했는데 더 낼 문제가 없어진 것이다. 쪽수가 틀린 게 아닌가 하여 가정연락부를 몇 번이고 다시 보았지만 똑같기만 했다. 화요일까지 해가야 하는데 걱정이 되었다. 어제 숙제는 다 했다. 1982년 5월 31일 월요일 비. 제목 시험 공부. 지난번에 너무나 시험을 못 쳐서 시험 공부를 하려고 책을 펴놓고 하면 잠이 와서 못한다. 그래서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일기를 쓸 여가가 없어지자 시험 공부를 오늘 내일 일기에 하려고 마음먹었다. 음악부터 하겠다. 모차르트의 자장가,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폴로네이즈, 3박자로 이루어진 폴란드 춤곡, 우리나라의 장단, 사장조의 으뜸을 표시하면, 밀양 아리랑은 경상도 민요, 도미솔, 도파라, 시레솔, 점점 여리게, 고향의 봄은 조금 여리게, 노랫소리는 조금 빠르게, 못 갖춘 마디이고 3부 돌림 노래이고, 실로폰은 90도로 잡고, DS, 돌아가라는 표시, 4분 눈표, 8분 심표, 16분 심표,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박자, 고향의 봄 2부 합창, 실과, 기초공사할 때의 배합률 4대 8, 회반죽에 물, 해초 끓인 물, 철물을 칠할 때의 적당한 칠, 에나멜, 수평선 그을 때 T자, 방에 칸잡이를 할 때 식구수, 부엌의 위치, 창문의 방향 생각, 시멘트 비비는 순서, 모래, 시멘트 섞기, 물 붓기, 자갈과 물을 넣고 비비기, 보도블럭 만들 때 배합률 1대2, 대패 쓰는 방법은 나뭇결에 따라, 베니어 합판은 밖에 사용하지 않음, 두께에 비해 단단한 것은 베니어 합판,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무기물, 비타민, 비타민 B가 많이 든 것은 과일, 채소, 모르타르의 배합률은 1대200, 시멘트의 종류, 보통 시멘트, 흰 시멘트, 유색 시멘트, 선 긋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제도 용구는 제도판 삼각자 T자, 제도기 각도기, 제도 용지, 보도블럭 만드는 순서는 모래, 시멘트 섞기, 비눗물 칠하기, 비빈 시멘트 넣기,
골재 넣기, 나머지 시멘트 넣기, 틀 빼어내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